존경하는 정옥성 선생님과 이런 시간 하게 돼서 감사하고 시간 항상 내주시는 장기욱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때마다 저도 공부하는 거 강의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번 그 저는 지금 충북대병원에서 공부하고 있고 충북대병원 공공 세션의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 5월 1일자로 이제 타비가 일부가 급여가 됐죠. 필수급여로 들어왔고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선별급여 단계에 있을 때는 한 3에서 5년 간격으로, 그리고 이제 선별급여에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급여로 들어오면 한 2, 3년 간격으로 한 번씩 재평가라는 걸 해가지고 이게 코스트 베니핏 한지, 그래서 수가라든가 뭐 행위료 같은 게 적절한 건지를 재평가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우리한테 이롭게 되기도 하고 좀 불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워낙 진짜 산고 끝에 만들어진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게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년, 그러니까 올해 5월이 되면 다시 논의를 할 점이 있다 해가지고 좀 약간 특별한 케이스로 1년 재평가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5월 1일부터 재평가를 하게 프로세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2020년 10월 달에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보시면은 우리가 STS 스코어만 가지고는 수준급 평가 어렵고 나이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죠. 그리고 이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흉부외과에서는 이게 좀 약간 역사를 거꾸로 듣는 소리를 합니다. STS 점수에 이미 연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STS 스코어를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네카에서 시행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는 인정하지만 외국 연구 결과를 리뷰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은 불가능하다. 1년에 타비 케이스가 2,000건도 안 생길 텐데 이거를 프로스펙티브 랜더마이즈 스터디를 하라는 게 이게 뭐 호모사피엔스 코리아누스는 다른 건가요?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2022년 4월 18일 날 이제 2주를 남겨놓고 시한이 2주 남았는데 정부 예비급여과에서 우리한테 이제 공문을 주시는데요. 8% 이상 80세 이상이면은, 그리고 심장 흉부외과 전문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 기대연명 1년 이하부터 요 6번까지 요거는 원래 뭐였냐면 이제 타비를 시행하면 안 된다라고 처음에 우리 타비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조건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용어로 7, 8, 90이라고 부르는데 7, 8, 90 7번이 뭐 혈전성 플라크, 바이커스피드, 상행대동요 45mm, 그리고 이게 뭐 아웃플로우 트랙 수술이 필요한 이런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septal 하이퍼트로피 있으면은 요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래갖고 이걸 우리가 7, 8, 90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뭐 근거도 없고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4월 13일 날 공문을 받자마자 세종에 가가지고 거의 뭐 3시간 가까이, 이런 경우 별로 없죠. 그 끝판 토론을 벌입니다. 예비급여과하고. 그때 이제 우리 황병희 교수도 같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는 7, 8, 90을 금기중에서 삭제해라. 그리고 통합진료 운영 원칙을 새로 배우고 환자의 디시전 메이킹 패스웨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응급을 할 때 하트 페일리어 생겨가지고 저기 하는데 인투베이션 해놨는데 언제 하트 디스커션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빼달라. 그리고 수가 얘기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저쪽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에는 1년 정도는 수가 얘기는 좀 눈 감아 달라. 일단은 급여가 확대가 돼가지고 재정 투입이 많이 되니까 요거는 조금 어떻게 급여 기준 확대 쪽으로 올해는 마무리를 짓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이제 제가 좀 힘든 게 일 끝내고 와가지고 이제 이런 걸 죄써야 돼. 요건 이제 개정안이고 저희가 이런 내용을 썼다고는 것다가 막 회의를 해가지고 밤에 이제 11시, 12시, 1시쯤에 제가 이제 쓰는 거죠. 현타가 되게 세게 옵니다. 그냥 아이고 이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탑이 실시 많이 하는 우리 서울대병원하고 아산병원 뭐 하고 저쪽에 다 보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문건을 보낼 테니까 병원에서도 읽어보시고 조금 문구를 고쳐가지고 심평원하고 예비급여까지 다 송부를 해라. 그러면은 심장학회, 중재학회, 5개 병원이 다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심평원하고 저쪽이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낸 문건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한 게 STS 스코어 얘기 빼라, 나이만 갖고 하자 그랬더니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불수용 이렇게 했죠. 건정심에서 이미 통과된 상황이다, 건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뭐 80% 어떻게 불수용 뭐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봅니다. 일부 수용 뭐 이런 것도 오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7, 8, 90은 금기증에서 빼겠다 이렇게 됐죠. 이건 넘어가는데 요게 또 이제 폭탄을 심어놨었죠. 우리가 또 그걸 또 강가를 해가지고 또 올해 또 1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부딪힐 때는 심장 초음파 전문의가 직권 결정해라. 이게 심장 초음파 전문의도 이 부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아주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시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치의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부터 심장 초음파 의사가 객관적인 의사하고 그 인터벤션보다는 조금 우리가 더 똘똘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내과 내에서도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 시에 심장 통합 진료 절차 관서화에 대해서는 확실히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민원이 발생하면은 복지부가 온팡 뒤집어 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시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고시가 나와서 8% 이상, 80세 이상 뭐 이러면은 환자부담 5%, 그 다음에는 이제 50%, 80%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 7, 8, 90은 빠지긴 빠졌는데 수술을 먼저 적용을 해라. 한 명이라도 수술이 반대하면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 저기 타비를 반대하면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건데요. 행위료 수가가 보면 지금 56만 원밖에 안 되죠. 이 얘기를 계속 했더니 다른 학회에 있는 보험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계속 하냐? 이게 4년 전에 저희가 비뇨기과 학회 보험위원회 갔다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무슨 수술이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38만 원이래요. 그래갖고 우리가 근데 왜 계속 그걸 하세요? 했더니 그 비뇨기과 학회 이사장님께서 그래도 전문의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똑같은 일이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게 치료 재료가 우리께 비싼 게 또 문제지만 인공판막 치안술에서는 한국 치료 재료 값이 턱없이 쌉니다. 290만 원이라서 뭐 4세대 밸브 이런 건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좋은 밸브는 안 들어오고 그냥 옛날에 후진 밸브를 계속 심장외과에서 한국 환자들한테 넣는 구조로 돼 있죠. 이게 너무 싸면은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뒤로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대동맥 판막 삽입 우리가 하는 탑이죠. 대퇴동맥 접근을 하는 게 2016년에 상대가치 점수가 5,600점인데 5,600, 5,600, 5,600, 5,600, 5,600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상종 30% 가산하면 58만 원. 그런데 우리가 타비를 하기 전에 일부 환자한테 판막을 열지 않습니까? 풍선으로 여는 풍선 성형수는 4,800, 6,300, 8,800, 11,000 해가지고 지금 120만 원. 그러니까 주시술과 부시술이 헷갈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진다면은 그냥 우리가 주시술이 풍선 확장이고 타비는 그냥 부시술로 넣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0%를 주고 이거를 50%를 달라. 이렇게 해야 될 판이 돼버린 거죠. 이게 너무 좀 이상하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해마다 판막 시술의 수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없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상대가치 3차 개정을 하거든요. 1차, 2차, 3차 개정할 때 수가가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멜로디 밸브하고 폐동맥 판막 확장술이 소아과에서 많이 하는 시술인데 소아과를 도와주려고 7, 8년 전부터 정부가 소아 판막 시술에 대해서는 몇 년 간격으로 수가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중분류로 묶어갖고 한꺼번에 엮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해버리면 또 심평원에서 요것만 나고 요걸 또 뺄까봐 말을 또 무서워. 저희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스텐트 삽입을 하면은 160만 원, 심근경색증 스텐트 삽입은 250만 원, CTO 스텐트 삽입은 350만 원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요 원저리쯤까지는 가야 되는 게 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00점 되면 어떤 거 되냐면요. 하대정맥 그 인피리어 베나카바 필터 있잖아요. 그거 넣는데 6,500점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쌉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잔뜩 했습니다. 이거 좀 뭐 이런 얘기 준비를 했죠. 작년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2월달, 3월달에 또 아주 큰일이 터집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규정인데 대동맥 판막 면적은 시술 전 41일 내에 측정해야 한다. 요게 이 옛날에 그 해미력을 찾아보면 흉부외과에서 압박을 해가지고 집어넣은 그게 그대로 남아버린 거죠. 요거를 갖다가 재정 신청을 해달라 보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 논의를 하겠다. 논의 아직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우리 심평원.
그렇게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1년 재평가 기간이 돼서 이제 문건을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심장통합진료팀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전문가 합의라는 원칙은 이해를 하겠으나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문제거리가 있다. 타비를 하든 서저리를 하든 이 환자는 일부의 자신의 신체를 훼손을 해서 하는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결정권은 언제든지 존중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타비를 원하는데 서저리를 보낸다든가 환자가 서저리를 원하는데 타비를 보내가지고 악결과가 초래됐을 때 환자는 당연히 심장통합진료팀하고 병원에 소송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겠죠. 병원이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 거가 되고, 그리고 영상의학과의 룰은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병원에서 없죠. 근데 마취과는 롤이 있는 병원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취 방을 완전히 비우는 병원들이 지금도 있거든, 우리 병원을 포함해서. 그래갖고 마취과의 롤은 있는데, 그리고 흉부외과 의사를 2명 모으는 것은 큰 병원도 힘들 뿐더러 작은 병원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한 명은 항상 수술가 있어요. 수술도 별로 없는데 항상 수술을 해. 하여튼 안 오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그래갖고 지금 우리 얘기는 서저리 1명으로, 인터벤셔니스트 1명으로, 초음파 의사 1명으로, 마취과는 남기고 영상의학과 빼고 4인 구조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환자의 의사를 반영을 해라. 1차에서 동의가 안 되면 환자 의견을 반영을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7, 8, 90 이거는 아예 문건에서 빼라. 이런 문제는 이제는 하트팀에서 디스커션을 할 문제지 정부가 개입해갖고 하라 마라 할 내용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타비 수가는 아까 얘기했을 때 5,600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28,000점 정도로 올려달라. 이게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심근경색증 스텐트 삽입술과 CTO의 중간 정도, 그렇지만 심근경색증에 가까운 정도의 수가가 되고요. 그리고 아ortic 밸브를 벌리는 거는 현재 수가의 50%를 애드온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풍선 성형을 하는 건 지금 11,000점이니까 뭐 5, 6,000점 정도를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안 하면 그만이고, 이렇게 되고, 흉부외과가 진짜 수술장을 비우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흉부외과가 수술장을 비우면 타비 수가의 30%인 8,400점 정도를 의료기관에 명시했습니다. 수술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 보상하라라고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얘기는 첫 번째는 70세 이상으로 얘기를 했어요. 70세 이상이면 급여를 해달라. 그리고 4% 이상 되면은 본급여로 다 해달라. 그리고 4% 미만 되는 쪽은 50% 적용, 이렇게 해서 일단 보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타비인 타비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급여한다, 이런 규정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시술 기관 선정에 있어서 지금은 서지컬 ABR을 10개 이상 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흉부외과 수술 자체에는 지방으로 갈수록 그 병원에 대한 크레디빌리티가 낮아가지고 수술하자 그러면 서울로 가는 환자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건 유지 자체도 되게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병원도 카디올로지스트의 수준은 상당히 올라가고 연 6, 700개 이상의 인터벤션을 하는 병원이 굉장히 많고, 에바테바 5, 60개 하시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는 뭐냐면 서지컬 AVR 5개에다가 나머지 밸브 수술 5개를 넣어서 10개를 채우면은 기관 인증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돼 있고, 에바테바 같은 거는 전혀 관계없는 프로시저다, 빼라. 그리고 중재시술 100개는 그대로 유지하자, 뭐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빼고 흉부외과 1인, 마취통증의학과 1인, 인터벤셔니스트 1인, 초음파 1인, 그리고 의견 브리치 시에는 환자의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라,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제가치 재고 같은 경우는 28,000점 정도로 하고, 대동맥방방 풍선 확장을 하는 경우에 사전이나 사후에 그때는 지금 11,000점에 50%를 애드온 수가로 주고 8,400점 정도를 수술장을 비워서 노는 값으로 의료기관에 배상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이 정도 되는 거죠. 259만 원과 350만 원의 중간쯤 한 280만 원 원절이 어디에가 아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은 우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ACC의 산하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회사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스마트 하트인가 하는 이 디시전 메이킹,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을 갖다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Patient Centered Decision and Treatment and Care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카디오 스마트라고 해가지고
로우 앤 인터미디얼 리스크 환자들한테 탑이냐 사바냐를 결정하는 툴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갖고 9페이지짜리가 있어요. 탑이가 뭐냐 사바가 뭐냐 이렇게 하고 탑이를 할 때의 장점, 사비를 할 때의 장점이 뭐냐, 리스크가 뭐냐를 픽토그램으로 줍니다. 스트로크 100명 중에 몇 명이 생긴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한 다음에 환자에게 옵션을 꼭 정해서 탑이 팀에 넘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한번 해볼만 하고 탑이하고 메디컬 테라피를 비교를 한 것도 아예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익세스 오브 모탈리티가 당신한테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호스피스 옵션 같은 것도 있다는 걸 제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표가 이렇습니다. 행위 수가는 28,000점 정도로 하고 심장통합팀은 기능적이고 작은 팀으로 구성을 하고 환자 보호자 참여의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을 꼭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급여 기준 확대.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못 이룬다면 저는 올해는 어쨌든 간에 제 목숨을 걸고 이거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뒤쪽은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부터. 그렇게 하고 TMVR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진짜 좀 힘든데 TMVR 디바이스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TMVR은 마이트라 클림 얘기일 거예요. 그 마이트라 클림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1년 반 전에 심평원에서 대한의사협회에다가 의사 업무량을 계측해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이제 문건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1년 전에 올렸다가 거기에서 엄청나게 까이고 내려왔어요. 너무 비싸게 계측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했던 건 어떻게 됐냐면 PMV 같은 경우에 행위시간 150분에 분당 업무량 10.3이 1548점의 의사 행위량이 생기는데 그거보다 2배 정도 높게 3823점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PMV의 한 2.3배 정도의 수가로 제한될 거고요. septal 펑처는 제외해가지고 EP 할 때 쓰는 것 마냥 septal 펑처를 애드온 수가로 재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볼 생각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탑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트라 클립을 진행을 하면은 심평원에서 저평가된 탑이와 계속 비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 탑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마이트라 클립을 좀 더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약간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되는 프로시저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일부가 급여가 되고 일부는 선별급여 50, 80에 묶여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원래는 그냥 급여가 되면 보험급여과의 일이 되고 급여 전에는 예비급여과 일이거든요. 저번까지 우리가 예비급여과랑 일을 했죠. 근데 예비급여과가 이제 없어지고 의료보장혁신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과하고 혁신과가 어느 부서가 이걸 맡아서 해야 될지를 보건복지부에서도 선례가 없어서 결정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급여과, 혁신과, 학회 3자 회의를 시작을 하고 7월 말부터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각 병원에다가 이런저런 문건을 요구하거나 팩스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게 아마 많아질 것 같고 온 힘을 다해서 하여튼 저희가 처음에 뜻한 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 코액트가 계속 발전하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장한 교수님 너무 잠깐만 예, 그 타픽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플로우나 아니 패널 선생님 질문 또 평소 탑의하시면서 궁금했던 거 그다음에 좀 요청사항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배장한 교수님이 목숨 걸고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것까지 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 목숨을 걸어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배장장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탑이 수가 그다음에 기준 중에 지방에서 탑의하는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국경동 쌤도 한번 그런 말씀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탑의에 잘하고 있는 병원들이 또 활발히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10개 기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에바탑 10개, 그다음에 밸브 10개. 물론 탑의가 되면 서버도 계속 늘어나긴 하지만 제 개인 생각은 그 허들을 채우느라 굉장히 매년 허덕거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실제로 대전 같은 경우는 올해 4개의 병원이 전부 탑을 시작하게 되는데 동시에 에바탑 10개, 수술 10개, 동시에 4개의 병원을 채우기는 사실은 지방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실질적인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유도리 있게 한다면 만약에 처음에 이제 승인을 받을 때는 10개에서 좀 스트릭트하게 하더라도 이미 잘하고 있는 그런 탑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좀 완화된 기준을 제시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담을 들어주는 게 지방에서 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큰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또 통합 진료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분당차병원은 지금 종병 중에서는 통합 진료를 제일 활성화하게 하고 있는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이제 브레스트 캔서나 GI 캔서는 이제 통합 진료 팀이 있어서 지난 주에 저희 5,000내 했다고 행사도 하고 케이크도 커팅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쪽은 통합 진료라고 하면 실제로 의사들이 한 8명 정도 붙어가지고 룸에서 환자 보호자 앉혀놓고 모두 디스커션해서 자 이렇게 치료합시다라고 결정을 하고 진료에 대한 수가도 그 많은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엑스트라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통합진료팀 회의라고 저는 진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냥 회의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자 의사도 없이 의사끼리 모여가지고서는 쑥덕쑥덕 하고서 환자한테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정 구조도 문제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환자 보호자가 이렇게 의견에 들어가야 될 문제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비용이 지불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흉부외과 의사든 영상의학과 의사 누구를 불러오려고 하면 이분들이 돈 한 푼 안 주는데 매 맨날 불러가지고선 이걸 뭘 쓰라고 하느냐 결정은 너네가 할 거면서 우리 들러리를 세워가지고 자꾸 사인만 하라 그러는데 이걸 왜 하자 그러느냐 이런 식이어서 저는 통합 심장진료팀 회의라고 유지를 하려고 하면 진료의 형태로 배장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보호자가 본인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 이게 저희가 벌써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 심평원하고 복지부에다가 정식 문건을 보내서 논의를 했던 얘기인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진료라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 환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유권 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대면 진료 해가지고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패스웨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진료를 얘기하는 거라서 환자가 진짜 그 자리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암 통합 진료처럼 진료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는 구조가 첫 번째부터 이제 우리가 단추가 이렇게 들어간 게 환자는 없는 상태에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예 다른 틀에게 보상을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논의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가 지금 두 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모자라는데 그래도 우리 제가 장기혁 교수 예, 코멘트. 민원을 하나만 제기하려고 했는데 아니 저는 아까 지방에서 그 서전 그거는 혹시 흉부외과한테 공을 넘기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뭐 서지컬 ABR을 총 한 20개 이상 한 사람은 뭐 1년에 뭐 10개 미만 해도 뭐 그거를 억셉트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흉부외과랑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민원 제기하려는 거는 저희 병원이 지금 2억 삭감되게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영상의학과 그 선생님이 컨설트 리플라이 입력한 시간이 타비를 한 시간 이후에 됐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저희 적정진료팀도 캐치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물론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그 동시간대에 하라고 돼 있죠. 회사에서 보내는 그거랑 저희 같이 많이 하는 데는 저희 자체로 스스로 매저먼트 다 하고 저희가 CT를 다 보는데 영상의학 거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건 그냥 형식인데도 그 형식을 의료의 내용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해서 제가 변호사 자문 받아가지고 저기 소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좀 인지하고 계셔서 좀 한번 예, 나중에 그 얘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심사- 그러니까 네. 원래 좀 원칙은 잘 좀 영상의학과는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시간이 문제로 돼 있어서 그걸 문구를 그냥 완전히 문구대로 해석을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의사가 심사 위원장인데 의사분이 그렇게 그런 거에 경고를 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경고가 아니고 바로 삭감이라니 그거는 조금 상식과 납득. 네, 이게 세션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또 이 전두수 교수가 교수님께서- 나와서 전두수 교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심평원의 상근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뭐 하실 얘기가 꼭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짧게. 네. 제가 삭감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부에 어떤 의견이 있냐면은 이 고시가 그게 우리 심장내과만 관여했으면은 굉장히 간단했을 거예요. 근데 흉부외과랑 같이 고시를 만들다 보니 복지부에서 어느 일정의 그 고시를 통과시켜야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통합진료라는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내부적으로 어떤 그 의견이 있냐면은
이게 고시가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고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고시에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초음파 45일 에오틱 스테노시스는 절대 리그레션한 질환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모순이고 다인데 제가 간단히 제 레코멘데이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거기서도 그 영상의학과에서 관여하지를 않는다. 그런데 참여시켰거든요. 그래서 영상의학과 학회, 마취과 학회에서 통합진료에 빠지겠다. 그런 의견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그런 통합진료 시스템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통합진료 잘못 들어갔다가는 뭐가 문제되냐면은 하냐 안 하냐를 따질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거는 진료에서 피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얽힐 수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깜빡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리고 그 아까 했는데 그 환자의 그 선택권은 확실히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라도 환자 선택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갖다가 없는 경우는 없다. 그런 거를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5월 달에 그 재논의가 되니까 그 공유하는 바도 있고 그러니까 잘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통합 진료 아니 그 합동심사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그 1년 여명에 대해서 굉장히 꽂힌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고시에 꽂힌 분이 있고. 근데 저는 솔직히 꽂힌 분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진짜 할 환자를 하느냐는 저 꽂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아무 밸브도 칼시피케이션도 없고 픽벨로시티가 4 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될 거거든요. 이게 풀인바들이 큰 거 씹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각자에게 꽂힌 바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어떤 고시에서 꽂힌 분은 고시의 틀에서 벗어나면은 절대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시가 개정될 때까지는 각자 거기에 맞게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3천만 원짜리가 이게 됐는데 환자 좋은 일 하다 했는데 삭감 너무 가혹하다 했는데 고시에 꽂힌 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고시가 통과 잘 될 때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